서울시가 반지하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 법이 아니죠, 조례를 만들겠다는 검토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반지하가 없으면은 홍수 때 희생되는 사람은 줄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 원래 제주도 출신이죠,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봤다.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81년,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 서울 시내예요. 200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달동네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땐 산동네라고 불렀어요. 산동네라고 불렀는데, 드라마가 무슨 달동네인가 뭐 하면서부터 달이 잘 보인다고 달동네 그랬는데, 저희 클 때는 산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산동네, 달동네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죠. 되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래나? 신설동 그쪽, 창신동 쪽에 가면은 그쪽에 조금 있을래나? 서울 중심부에는 달동네, 산동네 보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동네 가서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도 많았고요. 거기 막 합판으로 이렇게 2층 지어놓고, 참 지금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불이 나면 위험한데 그냥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산동네, 달동네를 다 밀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올렸죠. 보긴 좋아졌습니다.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과거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 때 거기를 이제 복개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았던 곳이 성남이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밀려나가면 또 거기서 그쪽에서 또 모여 살면서 또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지금 반지하를 사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그렇게 서울시가 검토하는 모양인데, 아예 반지하는 사람 거주하지 못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죠. 당장은 안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10년 내지 20년 유예를 두고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지하를 떠나게 되는 분들한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10만 원 받아갖고 이분들이 나가서 반지하에 들어가 사는 거는 싸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반지하 문화를 조금 압니다. 서울 시내에서 넥타이 매고 이렇게 투피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만 하니까 안 보이겠지만은, 그렇게 점잖고 멋있는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식당도 필요하고 뭐 배달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부자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이 출퇴근하는 분들은 전철이나 자기 차로, 버스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부 직장에서 먼 데서 출퇴근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장사 같은 거 하는 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가까운 데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밤 12시까지 가게를 해야 되고 서비스업을 해야 되고, 아침에 빨리 문은 안 열지만 가서 음식 따듬고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도심에 생활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데 가다 보니까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뭐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그 난방비를 거의 안 내도 될 정도로 혜택을 받습니다. 뭐 보일러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교체해주고, 그래서 의외로
도심에 살면서 반지하라든지 옥탑방 이런 데 살면은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저 시골에 가서 주거 가격은 더 쌀 수 있지만 춥고 더 거칠거든요. 편합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그 다음에 비가 들거나 그럴 때는 눅눅해지시는 반지하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쉽게 정리했는데 서울에서 오는 복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밟기 위해서 경제 능력이 없는 분들은 반지하라든지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넥타이 메고 투피스 입고 그럼 다니는 직장이 아니고 서비스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가게하고 주거 지역이 가까워야 되니까 싼 주거지,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로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지하를 다 없애면은 우선은 서울의 식당 음식 가격 다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 혜택 받던 분들은 아마 그 지역을 떠나야 될 거예요. 서울에 이 강남 같은 경우에 반지하 있습니다. 저도 그 강남 반지하까지는 아니지만 반지하 위층에 살아봤거든요. 그분들이 있어야 강남에 번쩍번쩍하는 그 도심이 돌아가고 광화문에 번쩍번쩍하는 도심이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다 떠나면 그 서비스업 돈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달동네를 없애니까 반지하가 생겼다. 반지하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 대학 교수가, 이제 우리가 늘 전쟁 공포에 쌓여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포격을 한다 그러면은 지하로 대피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하실을 만드는 집은 드물었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뭐 북한 공격에 대비하자 방공호 개념으로 지하실을 파다가 그게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달동네를 없애니까 이제 그 지하실이 방수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간이 사는 공간이 된 거죠. 눅눅한 불편들이 있지만 싸니까. 근데 이거를 또 지금 없애면 또 이게 풍선처럼 어디로 삐져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서울시에서는 홍수 때 물이 들어와서 침수 피해가 있고 하니까 반지하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달동네 없애니까 생긴 게 반지하인데 반지하 없애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런 반론을 내놨습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상당한 소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드렛 일들은 다 누가 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인들이 와서, 또는 필리핀인들이 와서 이제 시한부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청소부라든지 메이드라든지 이런 거, 식당 종업원 같은 거. 그리고 일부 이제 싱가포르 국민들은 또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싱가포르는 혜택은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싱가포르 오게 되면 돈 버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주저앉아 살까봐 반드시 몇 년 되면은 나가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싱가포르인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대신에 싱가포르 국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집을 줍니다. 그걸 HDB라고 하더만요. 그게 임대주택이래요, 뜻이. 제가 풀네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HDB도 보게 되니까는 한 25평 정도는 돼요. 싱가포르에서 그럭저럭 전문대학 이상 나오고 하신 분들은 자기 집을 갖고 사는데,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보면 더운 나라니까 이제 그 아파트 정원에 수영장이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HDB에는 그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 국민이다 그러면은 어려운 분들한테 다 HDB에 살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지하는 무슨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우리로 얘기하면 도서관처럼 그렇게 지역애들 애들 놀이시설로 사람 사는 곳은 안 만들고 하던데, 지금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에 비하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만약에 서울 시내에
HDB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도심이 돌아가려면 부자들도 기업주들도 출근해야 되고 기업주한테 봉급받는 셀러리맨 출근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주인, 직원, 점원도 출근해야 되거든요. 다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럼 HDB도 도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주면은요, 아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울에 오려고 할 겁니다. 서울만 살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HDB만 들어가면 얼마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자기네 국민만 딱 하고 외국인들은,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우리 입장에, 서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방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일정 기간 머물면 나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은 HDB 준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살라 그러지. 여기 오면 벌이도 난데 애들 교육도 좋은데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반지하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인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HDB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지역 내에서는 동단이라든지 어떤 구단위로 딱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의 팽창을 막아야죠. 막으면서 도심이 돌아가게 해야 되죠. 지금 사실 저 신설동 그쪽 창신동 그 산동네 보면은 거기는 지금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대거든요. 아주 복잡합니다. 옛날 70년대 산동네 그대로가 막 엉키고 설켜 있는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 못 대고 있는데, 그런 데를 하면서 어떻게 거기 살던 분들한테 주거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리고 그분들도 경제행위를 해야 되죠. 원체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경제에 참여해야죠. 복지의 땅만 누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자꾸 서울로 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0년 내지 20년 유예기간을 두고 반지하를 없애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희룡 장관이 달동네 없앴더니 반지하 생긴 거 아니냐, 좀 더 검토해보자 그러는데 그쪽으로 둬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나 뭐 또 이제 돈이 좀 부족하거나 해서 귀촌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맞춰가지고 한번 국토를 종합 개발하는 계획을 좀 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동네 없으니 반지하였는데 반지하 없애면 또 뭐가 생긴다. 좀 더 이번에 침수 피해를 계기로 덜렁하지 말고 깊은 토론을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저희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